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딸을 잃은 루스 쿠에바스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당시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 사건은 2009년에는 리틀 거얼 로스트라는 제목으로 2019년에는 엔젤 오브 마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돼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았던 델리마 베라 사건. 도대체 딸을 잃게 된 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루스는 어떻게 죽었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루스 쿠에바스와 그녀의 남편 페드로 베라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부부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살았고 작지만 편안한 2층짜리 타운하우스에서 그들은 두 아들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을 갖기를 항상 바랬던 그들 부부에게 또 하나의 생명이 찾아옵니다. 1997년 12월 5일 루스가 무사히 출산을 합니다. 검은 머리의 보조개가 특징인 예쁜 딸이었습니다. 루스는 간절히 원했던 딸을 가지게 되어 기뻤고 아기에게 델리마 베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고 델리마의 출생을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었던 그녀는 10일 뒤에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12월 15일 파티에 초대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부부의 집으로 왔습니다. 델리마를 출산한 루스는 많은 축하를 받으며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쯤 파티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시끌벅적했던 집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 페드로의 먼 친척이었던 캐롤린이 차가 고장이 났다며 다시 돌아옵니다. 차에 대해 전문가였던 페드로가 캐롤린의 차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한편 뒷정리를 하던 루스가 기다리고 있던 캐롤린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전에 만난 적이 없던 두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루스가 델리마를 재우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캐롤린이 자신도 최근에 아기를 출산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에 루스가 반가워하며 대화를 이어가려는데 페드로가 돌아와서는 자동차 수리가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다리겠다던 캐롤린이 너무 늦었다면서 갑자기 서둘러 부부의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페드로는 다시 차를 수리하러 돌아갔고 루스는 남은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순식간에 커지면서 집안에 짙은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루스는 급히 두 아들을 방에서 불러내고는 바로 잠들어 있는 델리마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델리마가 있는 침실로 가는 통로가 이미 뿌연 연기로 가득해 앞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워지자 루스는 우선 두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나가자마자 2층에 아이가 있다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울부짖으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집안에 아기가 있다는 소리에 한 남성이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퍼지는 불길과 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차를 수리하던 페드로가 와서는 상황을 알고 망연자실합니다. 10일 된 아기 델리마만 결국 집안에 남게 됐고 충격과 비통함 속에 소방관들이 도착하면서 불길은 다행히 빠르게 진압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아기가 있는 방으로 즉시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집의 2층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실내 용난로에 부착된 연장 코드가 과열되면서 불꽃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델리마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델리마의 유해가 화염에 흔적 없이 타버린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날 이후 루스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녀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끝까지 델리마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델리마의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델리마가 살아있다는 루스의 확신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남편 페드로와도 갈등이 심해지면서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4년 1월 4일, 루스는 지인 딸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파티에서 델리마가 살아있었다면 비슷한 나이 또래였을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됐고 루스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있는 보조개와 점의 위치까지 모든 게 자신과 너무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는 그녀가 누구인지 지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녀는 캐롤린의 딸인 알리아라고 했습니다. 루스는 캐롤린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졌고 6년 전의 화재 사고가 다시 뚜렷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생후 10일 된 딸을 본 게 마지막이었지만 놀랍게도 루스는 한눈에 그 여자아이가 자신의 딸 델리마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루스는 알리아가 델리마임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만 있으면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TV에서 봤던 게 떠올랐던 그녀는 알리아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에 껌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스는 떼어주는 척 하면서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서는 지퍼백에 넣어서 가져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바로 경찰서로 가 상황을 설명했고 유전자 검사와 재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이라며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알리아가 6년 전에 죽은 자신의 딸이 맞다는 증명을 꼭 해야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지역의 당 의원이었던 엔젤 크루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루스는 딸을 잃고 힘들었던 지난 6년의 세월과 델리마가 유괴됐을 가능성에 대해 그에게 설명했고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한겨울이었는데 델리마가 자고 있던 2층 침실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과 델리마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방에 있던 유모차가 사라졌다는 점이 이상하다며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믿기 어려웠지만 딸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의 심정이 안타까웠던 그는 루스를 돕기로 합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머리카락 샘플을 관할 검찰청에 보내면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알리아는 루스의 딸 델리마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루스의 직감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대로 화재가 발생했던 그날 델리마가 사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롤린이 바로 체포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고 당일 캐롤린은 파티가 끝났을 때 루스의 집에 더 머물기 위해 차가 고장났다는 핑곗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루스가 델리마를 재우고 집안일을 하는 틈을 타 아기를 유괴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델리마를 데리고 나오면서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방에 불을 찔러 화재 사고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 밝혀진 사실은 놀랍게도 캐롤린은 도난과 사기 사건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의료사무실에서 수표를 훔치고는 그때도 들키지 않으려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롤린은 납치와 방화 및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약 13억의 보석금을 내고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9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인 루스를 만난 델리마는 그녀를 바로 엄마라 부르며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지만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엄마의 강한 본능과 노력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